자, 유전 물질 첫 번째 학습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의 특정 염기 서열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한 개체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전체를 우리는 유전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의 유전체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핵막의 유무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핵막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위치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핵막이 없으니까 유전체는 세포 질 내에 있고요. 그리고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핵막이 있기 때문에 핵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전체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단순한 원핵세포보다는 좀 더 복잡한 진핵세포가 더 많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전체의 크기 역시도 진핵세포 쪽이 더 큽니다. 자, 그리고 구성은 원핵세포 같은 경우 대부분 하나의 원형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일부 원핵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원형 DNA를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플라스미드라고 했습니다. 자, 히스톤이 없기 때문에 뉴클레오솜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진핵세포는 생물 종에 따라 고유한 개수의 선형 염색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스톤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뉴클레오솜이라는 이 단위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이제 실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실험 3가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순서대로 실험 자료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형질 전환 실험입니다. 자, 폐렴 쌍구균을 이용했고요. S형균과 R형균이라는 것이 있었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S형균. 자, 피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막이 있어 표면이 매끄러운, 그래서 스무스 형태의 군체를 형성해서 우리는 S형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군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숙주 면역작용으로는 제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병원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R형균은 피막이 없어요. 그래서 표면이 거친 러프한 형태의 군체를 형성하여 숙주의 면역작용으로 쉽게 제거가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병원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지금 실험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살아있는 S형균을 주사를, 살아있는 지에 주사를 하고 R형에, 이건 아까 우리 교과서 강의에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바로 밑에 실험 결과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 실험, 살아있는 S형균을 살아있는 쥐에 넣었더니 죽었어요. 즉 S형균은 병원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나는 살아있는 R형균을 살아있는 쥐에 주사하였으나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성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실험입니다. 자,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열 처리로 죽은 S형균을 갖다가 살아있는 쥐에 넣었더니 주사를 했더니 죽지 않았어요. 즉 폐렴 유발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죽은 S형균의 어떤 물질에 의해서 R형균이 S형균으로 바뀐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표현했죠? 형질 전환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형질 전환시킨 물질은 열 처리해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열에 강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밑에 형질 전환에 대한 의미까지도 지금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실험은 에이버리가 실험한 내용입니다. 자, 실험 요약을 한번 보면 열 처리로 죽은 S형균의 세포 추출물에 여러 가지 분해 요소를 처리를 해서 살아있는 R형균하고 배양했을 때 어떤 물질이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인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죠. 그래서 단백질 분해 요소도 처리해보고 RNA 분해 요소도 처리해보고 DNA 분해 요소도 처리해 보았는데 단백질 분해 요소와 RNA 분해 요소를 처리했을 때는 역시나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되었으나 DNA 분해 요소를 처리하였을 때
형질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형질 전환을 시키는 물질은 DNA일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낸 실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빈칸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R형균을 S형균으로 형질 전환시킨 물질은 S형균이 가지고 있던 무엇이다? DNA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험 내용을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편을 풀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좀 더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실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실험은 박테리오 파지 증식 실험이고요. 허시와 체이스가 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 박테리오 파지는 단순한 구조라고 교과서 강의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얘는 크게 두 가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DNA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로 구성된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바이러스 종류이기 때문에 스스로 증식하지를 못하고 세균 내부, 즉 숙주 안에서만 증식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파지의 유전 물질이 세균 안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균 안으로 들어가는 물질은 유전 물질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이 실험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두 가지가 좀 다른데, 먼저 황을 이용한 것과 인을 이용한 게 있습니다. 황을 이용한 건 단백질 껍질에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투입되는 거고요. 인을 이용한 것은 DNA에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염을 시킨 거죠. 그래서 박테리오 파지를 증식을 시켜봤더니, 먼저 대장균하고 파지가 분리된 다음에 이걸 원심 분리를 시켰더니 무거운 대장균은 아래로 깔아앉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떠다니는 이 단백질 껍질은 말 그대로 이 상층에게 떠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방사선을 검출해 보았더니 단백질 껍질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었고요. 대장균에서는 방사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황은, 즉 단백질은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에 반해 아래 실험 한번 볼게요. DNA를 표지를 했어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대장균하고 파지를 분리시킨 다음 똑같이 원심 분리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방사성 측정을 해보니 깔아앉아 있는 이 침전물 안에서는 방사선이 검출되었고요. 그에 비해서 상층액에 있는 단백질 껍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즉 DNA가 이 대장균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자, 그래서 실험 결과에서 황으로 단백질을 표시한 파지를 감염시킨 경우에 단백질 껍질이 있는 상층액에서만 검출되었고, 인으로 DNA를 표시한 파지를 감염시킨 경우에는 대장균이 있는 침전물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파지의 어떤 것이, 단백질 혹은 DNA 둘 중에 어떤 것이 DNA가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간 이 DNA가 우리가 찾는 유전 물질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유전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 우리 직접 얼굴 보면서 교실 수업할 때는 DNA의 구조와 그리고 DNA 복제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